안녕하세요. 김연구의 주식 코치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오늘 진행을 대신 맡은 문현진 멘토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김연구 멘토님을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김연구 멘토님이 부산으로 가셨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부산에서 여러분들 만날 기회가 있으니까 오후 1시에 부산에서 오프라인 강연으로 만나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오늘 대신 진행을 맡아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진행을 해드릴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역시나 전화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화는 02-3772번에 0269번으로 이렇게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전화 주셔가지고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토요일은 0279번도 열려 있으니까 전화가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2개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셔가지고 전화를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의 고민들을 해결하기 앞서서 시장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겠는데요. 시장, 어제 잘 올라왔습니다. 계속해서 2,580포인트를 뚫고 난 다음부터는요. 위쪽으로 쭉쭉 올라가면서 이제 2,600선을 뚫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미국에서 지금은 경제가 괜찮다라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디폴트 문제 해결이 됐고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도 솔솔솔솔 나오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들이 좀 이렇게 접목이 되면서 야, 이거 증시가 내려갈 이유가 별로 없지 않느냐. 최근에 보니까 은행 리스크들도 잘 해결이 된 것 같고 그리고 일본이라던가 중국도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이러면은 아시아권에 좀 투자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대규모의 외국인들의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은요 한국에 투자해야지라는 이런 느낌으로 들어온다기보다는 아시아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펀드 자금들이 유입이 되겠죠. 거기에 이제 한국의 할당량이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규모의 돈이 점점 커지게 된다면 당연히 한국으로 매수세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요, 약간 외국인들의 단타 놀이터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왜 단타라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외국인들은요, 사실상 현물 시장과 선물 시장에서 같이 이렇게 가지고 놀면서 차익을 계속해서 챙겨 나가고 있다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사실 외국인들이 지금 좀 산다고 해가지고 이제부터 새로 사기 시작한 신생아 수준의 매수인가라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비중이 50% 이상이 외국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들고 있는 것에서 조금 더 산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산다고 해가지고 매수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거나 지금의 매수가로 걔들이 지금 수익을 청산하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어차피 수익 중인데 좀 더 사서 보탤 뿐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제 그런 상황에서 현물 시장에서 주가가 올라가면 걔들은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수익을 보는 거고 자기들이 매수세를 불러일으키면서 지수를 끌어올릴 거기 때문에 선물 시장에서도 베팅을 또 해놓을 수 있고요. 또 선물 시장에서 뭔가 생각보다 조금 힘이 너무 강하다 싶으면 매도 포지션을 잡아가지고 또 재미를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선물과 현물을 왔다 갔다 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와가지고 실적주를 따라갈 것인가 하면요. 사실은 이제 실적주는 조금 물 건너갔죠. 지금은 순환매 테마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테마주들이 올라오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뭔가 종목들을 따라다니기보다는 앞으로 올라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을 조금 미리미리 감지를 해서 사놓고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포인트를 잡는 것이 바로 자동차 관련주 그리고 디스플레이 관련주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좀 급등 나온 종목들 중에서 상한가를 가는 종목들을 보면 우리가 힌트를 찾을 수 있는데 보안 관련주들이 지금 급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련주들을 조금 잡아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주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종목을 잡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내 종목 안 간다고 또 다른 종목 옮기거나 저걸로 가야 되나 이걸로 가야 되나 하면서 좀 따라다니는 형태의 매매보다는 조금은 좀 자중하시면서 관망하시면서 내 순서를 기다리는 매매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을 다 팔아치우고 막 갈아야 된다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되는 것은 사실상 새로운 종목을 자꾸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내 종목을 잘 정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지금부터 지수가 앞으로 계속 올라간다고 본다면은 홀딩하고 가져가는 게 맞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수가 앞으로 더 크게 또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빠질 것이다라고까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은 제 예상과 저의 전망으로만 본다면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을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해서 손실을 최소화시켜 나오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을 어떻게 잘 정리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전화 상담을 통해서 해결해 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분들이 전화 주시면은 오늘도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을 해드리면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바로 풀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전화부터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시스템 메디칼이요. 제이 시스 메디칼. 시스 메디칼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9,700원에 10%요. 9,700원에 10%요. 네. 일단 이런 매수 자리를 우리가 이제 보통은 돌파 매매라고 불러요. 이제 돌파라는 네. 말 자체가 뭔가 빡 뚫었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돌파 매매라고 하는 그런 자리라고 하는데 이런 돌파 매매를 알고 하셨든 모르고 하셨든 몰랐다면 알고 하는 게 맞는 거고 알면은 아 내가 알고 있던 게 맞구나라고 확인하시면 되는 게 고점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그런 자리에서 고점을 뚫고 올라갈 때 매수하는 방식을 이야기해요. 네. 이 돌파 매매는 저만 쓰는 방법이 아니라 수많은 네. 전문가들이 굉장히 즐겨 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원리 자체가 뭔가를 뚫었기 때문에 뚫고 나면 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매수하는 방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매수가 자체가 9,700원인데 사실상 네. 9,700원에 매수한 이 매수가를 보면 시청자님이 돌파 매매를 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네. 이거는 무슨 매매를 한 거냐면은 고점 네. 매매를 했는데 어이구야 우연히 돌파를 했네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매매를 몰랐다면 앞으로는 9,700원이 아니라 실제로 돌파 매매를 잘 하신 분 그리고 돌파 매매를 했다라고 하신다면 사실 1080원 지금 종가에 끝났잖아요. 그죠? 네. 저런 말파 1080원처럼 돌파가 된 걸 보고 사는 걸 돌파 매매라고 불러요. 아, 그러니까 네. 우연히 지금은 돌파가 된 것뿐인 거지 아니었으면 시청자님은 역사적인 네. 고점에 물려가지고 또 상담받고 혼나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그죠? 이해가 네. 되세요? 그러니까 네. 한 끗 차이인 거예요, 그게. 돌파가 네. 되지 않았는데 돌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어이구, 이거 좋은 거 아닐까? 하고 사버리면은 따라 붙는 네. 불나방인 거고, 돌파가 됐네 하고 사면은, 그건 네. 이제 돌파 매매를 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 지금 이 자리는 뭐 메디칼이 어떻고, 뭐 신고가, 이 종목이 어떻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 전망 이런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재무제표도 상관없는 자리예요. 왜냐하면 저렇게 네. 비싸다라는 것은 결국 안 좋아서 올라온 기업들은 별로 없어요. 좋으니까 올라왔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선 존내 만회가 필요 없고 이제 기술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이런 자리가 신고가 뚫고 올라가게 되면은 한두 번 정도의 슈팅이라던가 상승세가 네. 한 번 더 나옵니다. 근데 그게 어디까지인지는 역사적으로 우리가 한 번도 올라가 보지 않은 자리다 보니까 예상이 안 돼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네. 시청자님이 뭐 하시면 되냐면은 수익률을 정하세요. 내가 이 정도에서 팔겠다라고 하는 거 세 군데를 정하세요. 3분할 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네. 세 번에 걸쳐서 3분의 1씩 다 팔아버리면 결국 난 들고 있는 물량이 없겠죠, 그죠? 네. 그래서 3분의 1씩, 3분의 1씩, 그러니까 3%대씩 이렇게 팔아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수익률 한 5%, 10%, 15% 구간 잡으셔도 되고, 6%, 네. 12%, 18% 잡으셔도 되고, 아니면 50, 15 잡으셔도 되고, 어떤 식으로 좋습니다. 아, 그냥 네. 원하시는 수익률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 수익률에서 팔아내고 치워버려야 돼요, 이런 거는. 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급등 네. 나왔을 때 또 좋다는 뉴스와 함께 급등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그러면 이거 좋은데 더 가져갈까? 이런 식으로 자꾸 내 기준이 다 흔들려 버리면은 결국에 끌려다니다가 못 팔고 물려버립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매매하실 때는 수익률 네. 정하셔가지고 딱 그냥 거기서만 팔아치우고 더 가든지 네. 말든지 난 몰라 하고 팔아버려야 돼요. 아시겠죠?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공부도 많이 도움됐고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많이 네. 배워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KTIS. KTIS 네네. 3,500원. 5%. 3,500원에 5%면은 최근에 슈팅 나왔을 때 사셨나요? 네네네. 그때 잘못 사가지고 진짜 어떻게 되는가. 네, 수요일에 사셨네요. 그죠? 네네. 너무 막 500만 주 막 이렇게 올라가길래. 네. 일단은 저 포인트 자체가 네. 잡았다고 해서 뭐 문제가 될 만한 종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N자 반등이라는 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은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파벳 N자 모양 있죠, 그죠? 네. 주식이라는 게 급등 나오고 나면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이렇게 알파벳 N자 모양을 만들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게 어디쯤에서 N자 반등이 나올까를 맞추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동 평균선을 쓴다든지 여러 가지 보조 지표를 쓰거든요. 네. 근데 뭐 저는 차트를 보시면 보조 지표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네. 왜냐하면 저는 그냥 차트 움직임을 그냥 보면서 여기서 반등이 나가겠구나, 나갈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동평균선 안 보는 사람인 거죠. 어쨌든 이걸 맞추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은 하는데 가장 중요한 원리는요. 내려가다가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걸 발견했을 때 거기서부터 반등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느 위치인지는 종목마다 다르고 시기 따라 다르고 힘에 따라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이동평균선이라든지 이런 기준 하나 딱 잡아놓고 그냥 거기에 다 그냥 때려 맞추는 형태.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하나 만들어 놓고 사람 몸을 거기에다가 맞추는 형태로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옷이 굉장히 네. 다양하게 이렇게 사람 몸에 맞춰줘야 되는 거거든요. 맞춰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은 N자 반등이라는 걸 공부를 좀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뭐 최근에 이렇게 슈팅이 나왔을 때 매수하신 거지만은 다행스럽게도 종목은 잘 잡으신 편이에요. KTIS는 아직까지 끝난 테마는 아니고 한 번 더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런 테마다 보니까 저는 충분히 한 번 더 뛰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지금 이제 뭐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AI 그런 챗봇 이야기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개발할 때 가장 많은 데이터를 보유한 어떤 회사가 어딜까 하면 이제 KT라고 가장 언급이 많이 돼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얘가 이제 그런 쪽으로 엮여서 한 번 더 뛰어 올라올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물론 지금 올라왔을 때 전화를 잡은 건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아쉽지만 종목은 나쁘지 않으니 그냥 홀딩하라라는 전략을 드릴 거고요. 이 종목이 3,100원을 이렇게 지지를 했잖아요, 최근에. 차트를 네. 보면은 근데 3,000원짜리, 3,100원짜리 지지가 됐는데 저기가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냥 홀딩해라라는 의견을 드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면 손절해서 다시 사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손절하고 다시 사기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손절하고 다시 사는 걸 되게 쉽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해보신 분들 알 겁니다. 손절하고 나면 다시 사기가 안 돼요. 왜냐하면 다른 종목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언제 들어가야 될지 감을 못 잡아요. 네. 그래서 그냥 들고 가는 게 오히려 훨씬 깔끔하고 매매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냥 들고 가셔가지고 2,600~700원대쯤까지 밀린다면 그때 추가 매수를 그냥 한 15% 정도 하셔가 20%까지 늘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약간 이제 단타하려고 들어가셨겠지만 스윙 투자하시는 게 맞아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냥 올라가든 않고 내려갔다 올라갈 거. 내려갔다가 올라가게 되면 그렇게 해라는 거고 올라가면 그냥 땡큐하고 팔아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올라갔을 네. 때 생각을 왜 합니까? 올라가면 팔면 끝인데 내려갔을 때가 문제 아니에요, 그죠? 난 그러니까 내려간단 내려가는- 말이 아니고 내려갔을 때 전략을 짜놨으니까 편하게 매매하시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잘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려가면은 걱정할 거 없이 그냥 더 사버리면 되고 올라가면은 네. 그냥 슈팅 나오면 그냥 뭐 수익 났을 때 팔아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그렇게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SCM 생명과학 10%에 12,200원이요. 10%에 12,200원이요? 네네. 근데 이게 어제 정지가 돼서 무중, 유중을 같이 한다는데 어떻게 대치를 해야 될지 궁금해서. 일단 무상증자, 유상증자에 대해서는요. 지금 강의를 해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무상증자와 유상증자를 같이 하는 게 뭔지 무상증자가 뭔지도 아셔야 되고 유상증자가 뭔지도 아셔야 되고 그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아셔야 되고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도 알아야 되는데 그거 다 설명하려면 한 2시간 걸려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당장에 설명하기 힘드니까 필요하시다면 그냥 저기 우리 검색을 하셔가지고 공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정도는 공부하고 투자하시는 게 맞아요. 일단 어쨌든 무상증자, 유상증자를 같이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자본을 계속 늘려보겠다라는 건데 얘가 지금 315억 정도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먼저 한다는 것은 돈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럼 왜 돈 필요한가 하면은 회사 재무제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재무제표를 한번 딱 띄워보니까 TV 보고 계세요? 네네. 네, TV를 보면은 이 회사가 매출이 있고 영업이익이 있어요. 위에 보면 이렇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있는데 매출을 1년에 3억씩 벌고 4억씩 벌고 이래요. 회사가 매출이 3억, 네. 4억밖에 안 돼요. 근데 이 회사가 유지하는데 돈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때 들어가는 돈을 보니까 160억씩 썼나 봐요. 그러니까 적자가 160억, 120억, 120억 이렇게 쓰니까 1년에 120억씩 날리고 있으니까 어때요? 다 마이너스입니다. 다 마이너스니까 돈이 회사에 남아 돌까 아니면 회사가 이제 점점 고달프고 시달릴까요? 부족하죠. 부족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대출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끌어다 쓰곤 해도 얘들이 대출이 나올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 뭐 회사가 전망이 있고 미래가 있고 저 돈도 좀 벌고 이래야 되는데 집에 있는 백수한테 누가 대출해 줍니까, 그죠?
똑같은 거예요. 이런 회사에 대출 잘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돈 필요할 때 뭘 하냐면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돈 좀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투자자들한테 돈 좀 주세요. 우리 회사 망하게 생겼는데 투자 안 할 겁니까? 돈 안 주면 망할 걸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안 받으면 억울하게 된 거죠. 이제는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투자하면은 적자 나는 기업 투자하면 유상증자는 두드려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유상증자하면 어떤 일이 발생되는가? 주가가 보통 폭락을 합니다. 한 20%에서 30% 정도 빠져요. 왜냐하면 유상증자 가격이 할인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감안했을 때는 한 6,000원대까지 아마 정지 끝나고 나면은 한 8,000원에서 6,000원대까지 밀릴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하락폭을 조금 만회해보고자 무상증자라는 걸 좀 같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저 폭을 이렇게 조금 막아보려고 애들이 약간 꼼수라고 하죠. 꼼수를 쓴 것 같은데 한 8,000원대까지 이렇게 밀리게 되면 아마 여기서 이제 멈출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제약 바이오 쪽은요. 한 방이 있기 때문에 사실 팔아란 말을 함부로 못해요. 왜냐하면 사실 이런 종목은 투자하는 것도 별로고 가져가는 것도 별로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손절하세요라면요. 갑자기 급등 나왔을 때 엄청 욕을 하거든요. 이런 건 진짜 예상치 못한 급등이 나와버려요. 이거는 제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이상한 뉴스 가지고 급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 정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식으로 주가가 움직이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된다. 만약에 여기 8,000원대에서 머물면서 7, 8,000원대에서 머물면서 얘가 횡보를 한다면 한 방 정도 슈팅이 남을 겁니다. 그럼 그때 올라올 때 12,200원 본전이 아니더라도 11,000원이든 10,000원이든 빨리 팔아내시는 게 좀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적자가 나는 기업이니까 들고 가면 들고 갈수록 좋을까 안 좋을까요? 안 좋죠. 그렇죠. 300억 지금 유상증자 받아도 저거 다 닦았을 겁니다. 한 2년 안에 끝나버려요, 저 돈.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조금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불리합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는 별로고 단기 슈팅 나올 때 빨리 탈출하고 나오는 게 좋다. 유상증자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좀 검색을 하셔가지고 공부를 좀 하셔서 유상증자가 뭔지 무상증자가 뭔지는 약간이라도 좀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네, 제가 조금 어제 밤에 들여다보긴 했는데 들여다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그죠? 그래도 어려워도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데 영상 올려놓은 거 보면 제가 올려놓은 영상도 있거든요. 그거 꼭 보세요. 그런 거.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보시면서 고맙습니다.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일단 정지 끝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행동이 바뀌기 때문에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홀딩하고 가시다가 슈팅 나올 때 정리하시는 걸 목표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한미 반도체. 한미 반도체 네, 3만 원에 샀어요. 3만 원에 샀어요. 네, 10% 정도. 한미 반도체를 3만 원에 샀다고요? 3만 원이요? 네. 지금 26,600원이고 최고가가 29,400원인데 혹시 3만 원이 맞을까요? 잘못 봤나? 예. 2만 원 아닐까요? 2만 원이 아닌데. 2만 원이 아니에요? 그럼 가지고 계신 지 얼마 되셨죠? 오래됐어요? 된 것 같은데. 2만 8천 원인가 본데. 2만 8천 원이네요. 잘못 봤네요. 28,000원이에요? 네. 최고가에 샀네요. 한미 반도체는 제가 예전에 상담을 했던 기억이 나요. 요쪽에 2만 원대 이렇게 있을 때 요게 여기 저점이죠. 19,000원. 여기를 이탈하면 제가 손절하라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여기 이탈 안 하면 슈팅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 매도하라라는 전략을 드렸던 상담이기도 해요. 어떤 분에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무너지지 않았고 위로 슈팅이 나온 상태에서 그걸 또 따라 붙은 거예요. 이거를 지금 또 이렇게 또 따라 붙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고가로 올라온 종목들의 매매 방식은요. 어쩔 수 없이 그때와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뭐냐면 여기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저점이 어디냐면 지금 24,500원짜리가 지금 최근에 만들어진 저점이거든요. 항상 그 급등 나온 종목 있잖아요. 막 슈팅 빵 나오고 급등 빵 나오고 이런 종목들은요. 대응 전략이 딱 하나입니다. 저점 무너지면 손절하고 안 무너지면 들고 가보는 전략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자리들을 한미 반도체 업황이 어떤가요? 반도체 업황이 어떤가요? 이 기업이 어떤가요? 해봤자 다 좋다고 그래요. 그냥. 어차피 이거 안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거의 뭐 매국노가 되는 수준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한미 반도체는 업황이 안 좋을 수가 없어요. 그냥 좋으니까 이만큼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업황이니 재무제표니 이런 것들을 막 분석하고 뭐 살펴보고 이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냥 저점이 어딘가 보고 저 저점 무너지면 손절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24,500원짜리가 무너지면 손절할 수밖에 없다라는 전략을 갖고 가시면 되고 저게 안 무너지면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무너지지 않으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고 그럴 가능성이 자꾸 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뜸들이고 안 가고 있다. 어떤 친구가 야 너 집에 가라는데 집에 안 가고 자꾸 이렇게 뜸들이고 있다는 것을 뭔가 더 놀고 싶다거나 뭔가 나한테 할 이야기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쿨하게 돌아서서 가버리면 재밌게 놀았나 보다. 나도 집에 가야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거랑 똑같다 보시면 돼요. 얘가 24,500원에서 지지만 되어준다면 얘가 안 내려가고 위에서 뭔가 할 게 더 남았나 보다라고 의심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4,500원 위에서 있으면 조금 가져가 보면서 내본전까지는 오는지 혹시나 지난번처럼 한 번 더 뚫고 올라가는지 이런 걸 그냥 지켜보면 되고요. 24,500원짜리가 무너지게 되면은 얘 그냥 미련도 없이 갈라는가 보다. 나도 가야 되겠다고 손절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들을 기술적 분석을 해가지고 단타 자리로 잡고 매매를 하는 거죠. 그런 단타 자리에서 이렇게 고점을 잡았으니까 남들은 손절을 막 3%, 4% 하면서 2%, 3%, 4% 짧게 잡을 때 시청자님은 10% 손절해야 돼요. 왜? 내가 비싸게 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은요, 좀 재무도 알아야 되고 시장도 알아야 되고 재료도 알아야 되지만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고가 매매하실 거면 차트를 알아야 돼요. 차트랑 거래량이랑 이런 흐름들, 원리를 좀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아예 모르고 매매하시니까 이렇게 그냥 좋다고 할 때 급등 나왔을 때 어머나 사야 되겠어 하는 그냥 불나방 매매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잘못된 매매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4,500원 무너질 때 손절이 좀 크겠지만 하는 게 맞다라고 전략을 드릴 거고요. 지금은 약간 N자 반등이 살짝 나와주고 있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 이 상태에서 저는 아마 다음 주 월요일 정도쯤 되면 이거 꺾일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좀 올라오다가 살짝 올라오다가 꺾일 것 같기 때문에 27,000원대부터가 빨리 정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네, 잘 정리하시고 감사합니다. 장기 투자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고점에서 장기 투자하면 별로 좋을 건 없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자,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네, 멘토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니, 유니슨이요. 유니슨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저기 30%고요. 네. 4,800원이에요. 네, 아주 오랫동안 물리셨네요. 예, 오래 물렸어요. 방금 상담에서 제가 고점에서 장기 투자하면 별로 좋을 거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을 시청자님이 네. 고점에서 장기 투자하셨네요. 그죠? 예. 일단 유니슨을 지금 당장에 뭐 정리할 수 있는가 하면요. 지금 당장은 방법이 없어요. 그냥 좀 더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이게 최근에 떨어졌던 저점 대비해가지고 최근에 급등 나왔던 게 78%, 그러니까 거의 80%에 가까운 상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청자님한테는 어때요? 간의 기별이라도 갑니까? 안 갔어요. 네, 맞아요. 그게 이제 고점 투자했을 때 문제점이에요. 고점 네. 투자했을 때 내가 산 매수가 이하로 안 빠져주기만 한다면은 우리가 너무나 행복할 것 같은데 이렇게 내려가 버리게 되면 밑에서부터 내 매수가까지 올라오는데도 어마어마한 상승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조금 네. 이렇게 급등이 80%까지 나온다고 하더라도 남들은 막 80% 올라올 때 뭐 20%라도 수익 낼 수 있고 30% 수익 낼 수 있지만 시청자님은 어때요? 손실도 줄어들지도 않고 이건 뭐 올라와도 뭐 올라온 건가 내려가도 내려간 건가 싶기도 하고 뭐 어찌해야 되나 싶잖아요. 그죠? 예. 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답이 없다. 그래서 노답이라고 하죠. 네, 이건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매매하면은 답이 잘 안 나와요.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갖고 해야 되냐면 답이 없다라는 것은요 시간을 갈아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시간을 기다려야 그냥 되죠. 믹서기에다가 그냥 막 가는 것처럼 그냥 갈아 넣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매수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거기다가 비중이 네. 만약에 10% 이내였으면 여기서 추가 매수 이제 포인트를 찾아가지고 매수가를 낮춰가지고 다음 상승을 좀 노려보면 되죠. 내 매수가가 낮아지면 어때요? 탈출하기가 좀 더 쉬워지겠죠, 그죠? 예. 근데 지금 비중이 30%이기 때문에 사실 유니슨이라는 기업을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업인가 하면은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애매모호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예, 기업이 일단 풍력 발전 이야기도 나오고 신재생 에너지가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야기 나오고는 있긴 한데 과연 이 네. 풍력과 태양광이 신재생 에너지일까에 대해서 의문을 좀 많이 품고 있는 시기가 되었어요. 처음 나왔을 예. 때는 야 자연 바람을 이용하니까 자연 바람이면 야 신재생 맞지? 야 태양열 이용하니까 신재생 맞지라고 했는데 풍력 네. 발전기를 딱 만들어 보니까는 야 이 프로펠러를 갖다가 재활용도 안 되니까 이거 전부 다 땅에 묻어야 되네. 야 이 땅에 네. 묻으니까 이거 쓰레기가 장난이 아닌데라고 하면서 이게 어떻게 환경 오염 시키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날아다니면서 철새들도 막 죽기도 하고 하니까 이게 괜찮은 거 맞나? 태양광도 마찬가지로 산을 깎아야 되고 땅을 깎아야 되고 땅을 못 쓰는 땅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이게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를 쓰려면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가버리면서 요즘엔 신재생이 도대체 무엇인가? 전기차도 신재생인가라고 하면 신재생이 아니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단계가 돼버리니까 얘들이 한때 테마성으로 급등이 빡 했는데 지금은 그냥 주가가 다 떨어져가지고는 언제 올라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상태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가야 될 방향인 건 맞아요. 신재생이라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환경에 대해서 좀 이제 소중하게 생각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지금까지 기다린 거는 거품의 저 고점을 잡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다린 거지만 지금부터 기다리는 것은 조금 다를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아랫자리에서 네. 1,500원짜리까지 이렇게 밀릴 수는 있거든요. 다시. 예, 예, 예. 근데 밀린다고 하더라도 저기까지 밀릴 때 이 신재생에 대한 관심도라던가 분위기가 좀 유지가 되고 점점 좀 개발이 되면서 발전이 되면서 아 이것도 신재생이다라는 그런 이야기 나오게쯤 된다면은 사실 네. 추가 매수를 저는 좀 50%까지 늘려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매수가가 너무 높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면 이 기업이 좋아서가 아니라 시청자님 네. 매수가를 낮추기 위해서 1,500원에서 자리 잡는 걸 보고라는 게 네, 중요합니다. 1,500원에서 네. 자리를 잡는 걸 보고 봤을 네, 때 네. 자리 잡으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한 50%까지 늘리셔가지고 매수가를 그래도 네. 3,000원대까지는 좀 낮춰야 탈출이 좀 쉬워지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네, 네. 듭니다. 그래서 예, 많이 그렇게 낮춰가지고 3,500원대를 일단은 매수가를 목표로 잡고 저기까지 낮추는 걸 목표로 잡으시길 바라고 지금 여기서 네. 만약에 급등이 나와가지고 계속 이어지면서 지금 급등의 네. 능률이 이어지면서 3,000원에서 3,500원까지 올라와 준다면 그냥 네. 저는 저라면 저기서 바로 비중 줄일 것 같아요. 손질을 해요. 네, 전 그때 저기서부터 한 절반 정도 이상은 매도해버릴 것 같습니다. 아, 네네네.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시청자님은 매수가까지 안 온 거지만 저점 예. 대비했을 때는 거의 150% 올라온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네. 팔아낼 필요가 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올라오면 예. 3,500원대에서 비중을 줄이자. 밑으로 내려가면 1,500원에서 추가 매수 고민해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상담은 잠시 쉬었다가 오늘 강연회가 어디서 열리는지를 체크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분당으로 갑니다.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분당으로 바로 출발을 할 건데요. 오늘 분당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오후 1시까지 식사하시고 서현 토즈라고 하는 곳으로 오셔서 여러분들 저와 함께 오프라인 강의 즐기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은 제가 또 천안으로 갑니다. 천안 축구센터에서 여러분들 오후 2시에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오시고요. 그리고 김영구 멘토님 찾고 계시는 분들 있으시죠? 김영구 멘토님은 지금 부산 백스코로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요. 꼭 오늘 참석하셔가지고 오프라인 강의 즐겁게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 고민들 해결해 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또 여러분들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DB하이텍 63,000원에 30% 뭐 강성구 펀드가 뭐 들어왔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네,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30%입니다. 30%요. 일단 제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한테 이제 조금 하수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드리는데요. 하수를 벗어나고 중수를 조금 벗어날 수 있으려면요. 차트를 잘 보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걸 벗어나려면 뉴스에서 해방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가 되세요? 주식을 할 때 개미들은 뉴스를 보고 투자하고 뉴스에서 이렇다던데요, 저렇다던데요 하는데 그렇게 남들이 다 알 만한 뉴스는 이미 끝난 뉴스예요. 그러면 우리가 남들이 모를 만한 뉴스가 있는가 하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뉴스를 보면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뭐든지 그래요. 세상에 다 알려진 뉴스 가지고 돈 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강성부 펀드가 들어오니만이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내가 들어가가지고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거는요. 어떨 때는 그런 뉴스를 보고 들어가면 돈이 벌리고 어떨 때는 그런 뉴스를 보고 들어갔더니 물려버리고 그러니까 사실은 중구난방이라는 거죠. 그렇게 매매해가지고는 사실은 돈을 못 벌어요. 그러면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어떤 뉴스로 인해가지고 급등 나오면 그걸로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급등 나올 수 있을 만한 자리를 잘 찾는 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이 DB하이텍은요, 지금 매수하셨던 자리가 강성부 펀드까지 이야기만 안 했으면은 N자 반등을 보고 사셨나, 차트를 보고 사셨나, 저는 차트를 좀 보실 줄 아냐라고 또는 보고 사셨는가 질문하려고 했었어요, 원래. 왜냐하면 이 자리가 N자 반등으로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 번 더 튀어 올라갈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얘가 튀어 오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자리는 뭐 펀드가 들어왔네 만에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들로 인해서 급등이 나오면은 아이고 내가 그냥 이 자리에 사가지고 급등 나왔으니까 강성부 펀드 들어와가지고 좋네 만에 하는 것 같다가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면은 사겠지. 나는 그 사람들에게 비싸게 팔아야 되겠지 하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 네, 뉴스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만약 그 뉴스가 하필이면 시청자님이 샀는데 그 뉴스를 보고 강성부 펀드가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샀는데요. 뭐 행동주의를 하게 되면은 뭐 주주 싸움하고 지분 싸움 하지 않을까요? 그럼 내가 지금 샀는데요라고 했는데 하필이면 그게 남들이 시청자님한테 팔아먹기 위한 뉴스였으면 시청자님이 물리는 겁니다. 이게 원리인 거예요. 이 원리를 깨닫냐 깨닫지 못하냐가 하수와 중고수를 나누는 딱 그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뉴스를 보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드려요. 뉴스를 보면서 매매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냥 차트 흐름상 이건 아직까지 흐름이 죽지 않았고 시세가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테마, 재료, 분위기까지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에서 그냥 홀딩하고 가져가시면서 7만 원 이상까지 튀어오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뉴스 아까 이야기했던 뭐 강성부 펀드가 들어왔습니다. 뭐 펀드가 들어와서 행동주의가 뭐 해가지고 뭐 주주주의가 해가지고 요즘에 뭐 주주 펀드 해가지고 뭐 지분 싸움 할 거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 얘가 8만 원 이상 뚫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런 뉴스가 후속타가 계속 나와준다면요. 근데 그런 뉴스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지금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것까지 예측을 하고 그렇게 나올 거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나오면 땡큐, 안 나오면 그냥 말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뉴스 보고 투자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자리는 그냥 어쨌든 살아있는 시세고 한번 튀어오를 수 있다. 7만 원 이상까지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때 정리한다라고 생각하고 홀딩해서 팔아내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고요. 비중이 많기 때문에 지금 밑으로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 대응 전략은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9,000짜리가 무너지면 비중을 줄이시거나 손절하는 것이 맞는 전략이다. 손절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다시 들어가는 것이 올바른 전략이라고 전략을 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문현진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LX 하우시스요. LX 하우시스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20% 52,000원에요. 52,000원에 20%요. 20%요. 예. 일단은 뭐 투자 종목 자체가 별로 좋지는 않아요. 많이 기다려가지고. 많이 기다려도 별로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좀, 예. LX 하우시스가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계세요? 예, 예. 어떤 기업이죠? 그거 뭐야. 예. 리모델링 그런 거 하는 리모델링 것들은 그런 거 맞아요. 예, 예, 요즘에 예. 부동산 시장이 좀 어떤 것 같아요? 안 좋아가지고요. 네, 안 좋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금리 네. 인하기가 되어 가기 시작하면서 인하가 이제 코앞에 있다 생각하다 보니까 집을 사는 수요가 조금 증가는 하고는 있지만 지금 아직도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실수요자들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집을 사는 사람들은 투자 목적으로 약간 마지막 끝물 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금리는 네. 떨어지기 시작하면 가파르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집 사는 것보단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집 사는 게 더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네. 부동산이라는 게 아직까지 전세는 아니라던가 역전세는 아니라고 하죠. 역전세는 아니라던가 이런 것들이 아직 남았어요. 왜냐하면 2021년 9월까지 전세 가격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은 그 전세가 9월이기 때문에 2년 뒤에 만기가 되는데 이제 2023년 9월에 만기가 되는 전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2023년 9월까지 만기가 되는 전세들이 2021년 9월까지 올라가던 전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7월달, 8월달, 9월달 전부 다 비싼 전세들이 지금부터 7, 8, 9월에 만기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집값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전세 가격도 지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7, 8, 9월에 만기 도래되는 사람들이 과연 이 집주인들이 돈을 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도 남게 되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부동산 시장이 안정권을 찾았다라고 말하기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을 보려면 어떤 지표를 가장 많이 봐야 되냐면 전세 가격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 안정권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부동산은 한 번 더 큰 하락이 있을 것이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건설주들부터 해서 건설 관련주, 인테리어 관련주 이런 것들이 앞으로 호황을 누릴 수 있을까 하면 그것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종목 자체를 좀 잘못 잡았다라고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은 주가라는 게 내려갈 때 그냥 쭉쭉쭉쭉 내려가지는 않아요.
앞으로 안 좋을 거라고 해도 그냥 쭉쭉쭉쭉 이렇게 내려가지는 않아요.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걸 반복하면서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얘가 지금 반등 나오는 것은 집값이 약간 요즘에 소폭 상승이 있기 때문에 거래도 좀 증가했기 때문에 새로 집을 사네, 새로 거래를 하네, 그러면 인테리어 필요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인식들이 좀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좀 올라온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시청자님은 종목을 다 팔고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들어온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생각들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얼마라는 거는 올라오는 걸 보고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담을 할 때 얼마를 맞춰주세요 이라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제가 좀 신내림을 받아야 할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거 못 맞춰요. 맞출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거 맞출 수 있다고 하면 다 거짓말쟁이고 사기꾼들이에요, 그거. 못 맞춰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중요한 건 올라오는 걸 보면서 올라오지 않구나, 여기서부터 이제 끝났구나라는 걸 시세를 보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거 몇 시에 그칩니까? 라고 물어봐봤자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냥 좀 보다가 그칠 것 같네요라는 게 이제 보면서 알 수 있는 거지 절대로 그런 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올라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시길 바라고 일단은 지난 정고점이라든가 이런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5만 원짜리가 될 것 같아요. 5만 원요? 예, 저기까지 올지 안 올지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청자님의 숙제는 뭐냐면 올라오나 안 올라오나 보면서 안 올라오면 그냥 냅다 팔아버릴 줄 아는 그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조금씩 그냥. 네, 저는 일단은 나갈까요? 5만 원 정도까지는 일단은 지켜보자. 아직까지는 살아있기 때문에 5만 원까지 지켜보자라는 전략을 드리고 5만 원에서 힘이 빠진다면 저는 저라면 다 매도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포스코 DX요. 포스코 DX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저기 12,000원에 30%요. 12,000에 30%요? 네. 주식하신 지 얼마 되셨을까요? 네, 조금 됐어요. 조금 얼마요? 한 2년요. 2년. 2년? 네. 차트를 보고 매수하신 건가요? 네, 조금 너무 많이 떨어져서 조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들어갔는데 다른 건 다 가는데 이것만 안 가가지고요. 뭐 일단 제가 봤을 때 이걸 지금 알고 사셨는지 모르고 사셨는지 저는 좀 이렇게 감을 못 잡겠는데 어쨌든 여기 매매해볼 만한 자리가 맞고 잘 들어가신 자리가 맞아요. 이런 자리 우리가 이제 N자 반등이라고 부르고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2차 전지 관련주는 한 번 더 기회가 있다, 튀어 오를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2차 전지 물려있는 분들은 그 반등에서 나가세요라고 이야기를 많이 드려요. 근데 그거는 물려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물리지 않은 사람들은 반등이 나갈 가능성이 높은 이 자리에서 매수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찌됐든 운이 좋아서 사셨든 분석을 하고 사셨든 간에 이걸 이제 앞으로 시청자님 실력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운이었다면은 이게 이렇게 사면 되는 자리고 저렇게 하면 되는 자리구나를 이제 앞으로 연구해서 공부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운이 아니었다면 이제 이런 자리 사도 되는 거구나라고 검증을 받으셨고 매매를 하시는 방법들을 배우시면서 조금 더 살을 보태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면 되는 자리예요. N자 반등은 아마 우리가 투자하는 인생 동안 아마 목숨이 붙어 있는 한 계속 써먹을 매매예요. N자 반등은 진짜 자주 나와요. 주식시장에서는 거의 자주 나와요. 근데 N자 반등의 함정이 뭐냐면 주가가 급등 나오고 빠지면은 N자 반등이 나오구나라고 공식처럼 외워버리면은 큰 코 다쳐요. 왜냐하면 N자 반등이 나오지 않고 여기서 내려와 있다가 조금 올라간 척하다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계단식 하락을 해버리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될지 요렇게 N자 반등이 나올지는 지나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절대 몰라요. 이 모습을 보면서 얘는 계단식 하락할 겁니다. 얘는 N자 반등 나올 겁니다. 이거는 몰라요. 그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연구를 해봐도 그런 거 알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까지는 결국은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이 자리까지 똑같기 때문에 매수를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똑같은 자리에서 슈팅이 나오면 N자 반등이구나 하고 밑으로 빠지면 계단식 하락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위로 올라가면 슈팅 나왔을 때 그냥 수익 챙겨가지고 나오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N자 반등 상담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올라오면 슈팅 내고 그냥 수익 내고 팔아버리면 됩니다. 근데 무너졌을 때는 계단식 하락일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저점을 잡아놓고 손절 라인을 정해서 손절을 깔끔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11,200원 무너지면 손절, 튀어 오르면 수익이라고 생각하고 수익권에서 그냥 매도한다 생각하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런 기업들은 튀어 오를 때 슈팅의 힘이 좀 크기 때문에 14,000원에서 15,000원 이렇게 한번 튀어 오르게 되면은 그냥 분할 매도를 통해서 빨리 수익 챙겨버리시면 되고요. 11,200원이 무너진다면 좀 아쉬워요. 이거 좀 올라갈 것 같긴 한데 기다리면 올라갈 것 같긴 한데 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팔았다가 나중에 다시 사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전략은 딱 그 두 가지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밑으로 무너지면 손절, 올라오면 슈팅해서 수익 전략 챙겨가지고 마무리 지으면 됩니다. 어렵진 않죠? 저도요 15,000원 보고 들어갔는데 15,000원 보는 것보다 중요한 건 11,200원 떨어질 때 손절입니다. 이거 생각 못하면 이제 그냥 물려가지고 고생하는 거예요. 15,000원 파는 거, 14,000원 파는 거 아무나 해요. 초등학생도 갖다 주면 12,000원에 사고 15,000원에 팔아라면 엄마 나 3,000원 벌었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근데 11,200원에 그 800원 손실 보고 파는 건 아무나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거예요. 올라갈 때 생각하지 말고 내려갈 때를 생각 좀 해라라는 이야기를 해요. 네네. 주식하는 사람들 자꾸 올라갈 때만 생각하는데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 전부 다 위만 보다가 낭떠러지 떨어지는 거예요. 네네. 아래를 좀 보고 가자 이 말이에요. 아래를 좀 보고 가자. 아래를 보고 있다가 위로 날아오르면 좋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좀 대응 전략을 위를 말고 아래를 생각하고 대응 전략 짜야 된다. 그래서 제가 손절 라인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어떤 게 네. 궁금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연결돼서. 예. 네. 이마트고요. 이마트고요. 예, 159,200원에 12%입니다. 159,200원에 12%. 12%. 조금 일찍부터 많이는 안 샀네요. 그래 다행히. 조금 일찍부터 사셨네요. 예, 오래됐는데 네. 그 올라가도록 기다렸더니 계속 올라가지를 안 오고 이래가 머물러 있네요. 네, 맞아요. 자꾸 내리막 가네. 네, 이마트 같은 경우는 빨리 올라가기가 되게 힘든 종목 중에 하나죠. 얘가 지금 빨리 올라갈 수 있을까 하면요. 글쎄요. 딱히 빨리 올라가기는 조금 힘들다라는 거죠. 근데 네. 빨리 올라가기 힘들다라고 했을 때 최근에 진 뉴스를 보게 되면은 얘가 주가가 떨어진 게 뭐 2분기 실적 반전이 어렵다라고 하면서 외형 성장이 좀 어렵다 하면서 이제 목표가를 막 낮추고 막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예, 안 좋은 뭐 얘기들이 자꾸 나옵니다. 맞아요. 안 좋은 이야기 나오고 그래서 왜 그런가 하니까 아니 뭐 경기 침체에다가 소비 침체가 일어났으니까 얘가 안 팔린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소비 침체가 일어나면 이마트가 안 팔리는 게 아니라 이마트에 있는 물건들이 안 팔리는 게 아니라 반도체도 안 팔리고 핸드폰도 안 팔리고 옷도 안 팔리고 다 안 팔려 자동차도 안 팔리고 소비 침체라는 게 우리가 뭐 모든 물건들에 다 안 쓰는 거지 뭐 이마트에만 안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이마트 가가지고 장 볼 땐 돈 안 쓰면서 핸드폰도 바꾸고 자동차도 바꾸고 뭐 옷도 사 입고 이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건 맞습니다. 우리가 생활해 보니까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비 침체가 일어났다라고 하면은 모든 산업들이 다 무너져야 되는데 유독 이마트만 공격이 들어간 거죠. 사실은 이게 생각 한번 해보면요. 이마트는 성장을 할 만한 건덕지가 지금 뭔가 테마를 잡을 건덕지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요즘에 테마 만들어지는 게 뭐 반도체 또는 뭐 AI 뭐 그런 거 메타버스 이런 거 자동차 뭐 자율주행 이런 것들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들만 이야기 나오고 로봇 이런 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죠? 양자 보안 이런 거 나오고. 그러니까 기술에 관련돼 이렇게 눈이 또 이렇게 쏟아져 가고 있는 건데 사실은 얘가 실적이 소비 침체가 일어났을 때 안 좋을 것인가라고 하면요. 사실상 우리가 먹고 사는 데는 돈을 써도 핸드폰이라든가 가전제품을 안 사요. 그죠? 그러게 맞습니다. 반대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뉴스가 지금 약간 분위기를 이상하게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뉴스가 이상하게 분위기 몰고 갈 때 좀 의심스러운 거예요. 아니 생각을 그렇게 해보면은 소비 침체로 이마트가 안 좋을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안 좋고 SK하이닉스가 안 좋고 현대차가 안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된단 그래요.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실상 그런 건 지금 팔아먹고 싶으니까 좋다 해야 되고 이런 건 지구가 사고 싶으니까 안 좋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마트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실적이 좀 안 좋아진 건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 안 좋아지고 있는 상태고 뭔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태가 맞아요. 왜냐하면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 얘들이 이자 비용도 많이 내게 되고 그리고 뭐 인건비도 많이 내다 보니까 실제로 얘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지는 건 맞아요. 하지만 소비 침체가 진행이 되고 이제 경기 침체가 이제 곧 온단 말이죠. 지금 거의 와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마트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마트가 지금 이 현재 자리부터 해서는 역사상 최저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매수가가 15만 9천 원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여기서 더 사버리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할 거예요. 지금 8만 원대까지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당장 빨리 돈 번다는 생각만 버리시면 돼요. 그것만 버리시면은 어쨌든 이마트로 돈 번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면요. 저는 이 8만 원대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하는 게 안 좋고 여기서 조금 더 자리를 잡으면 좋겠는데 자리 잡는다는 뜻이 뭐냐면요. 주가가 지금 보면은 우리 각도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리막길이라는 게 느껴지시나요? 그냥?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라는 느낌, 그냥. 예. 차트를 잘 보고 안 보고가 아니라 기울기가 밑으로 쭉 이렇게 내려가 있잖아요. 이렇게 쭉. 예, 그런 말이가 예, 있습니다. 내려가 있죠, 그죠? 이렇게 내려가고 있을 때는 우리가 보통 떨어지는 칼날이라고 불러요. 이럴 때는 산다, 안 산다? 예, 산다. 아니죠. 떨어지는 칼날을 아닙니다. 잡으면 돼요, 안 돼요? 떨어지고 있는 중이니까 아닌. 그렇죠. 거는, 예. 떨어지고 있는 중이니까 어떻게 한다? 안 산다?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근데 이렇게 예. 떨어지다 보면 평지를 만나게 돼요. 평지, 평평하게. 아, 예, 예. 평평하게 간다는 건 떨어진다는 겁니까? 뭔가 좀 안 떨어지고 버틴다는 겁니까? 버틴다는 거죠. 그러니까 버틸 때는 뭐 한다? 산다. 산다. 대신에 이 종목은 느리기 때문에 한 2달 정도 버티면 그때 추가하면서 그냥 과감하게 진행해 버리시는 게 맞아요. 아, 그러니까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부분에서. 포인트가 뭔지 알겠죠? 그 시점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한 2달 네. 정도 기다렸는데 주가가 더 이상 안 빠지고 딱 버티면 뭐라고요? 산다. 그렇죠. 네. 이제 그때까지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가 편하게 기다리시다가 8만 원이 네. 됐든 뭐 7만 몇천 원이 됐든 9만 원대가 됐든 버티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그때 의심하지 말고 그냥 추가 매수를 지금 다시 사신 한번 그래 금액보다 생각하고, 예. 조금 더 사도 괜찮다고 봐요. 아, 예. 한 30%까지 비중 늘리시는 거 추천드려 보도록 할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그게 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했는데. 사셔가지고 비중을 조금 늘리셔가지고 매수가를 많이 낮추길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도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웰크론 한 팩요. 웰크론 한택이고요. 5,100원에 20%입니다. 5,100원에 20%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계속해서 알파벳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알파벳 N자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예, 예. 네, 지금 방송 상담하는 도중에 내도록 N자 반등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네. 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급등 나오고 지금 버티고 있는데 N자 반등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N자 반등의 또 다른 명칭은 뭐냐면 설거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이 이제 남은 물량들을 싹 섞어가지고 딱 팔아먹고 나갈 때 우리 왜 그 돌솥밥 먹으면 마지막에 숭늉 딱 물 부어가지고 다 끓여먹고 나가잖아요, 그죠? 네네. 그런 느낌요. 그러니까 마지막 물량 팔아먹으려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좋다 이래도 안 살 거야 하는 느낌으로 올라오게 돼요. 그럼 N자 반등이 나오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하면요. 세력들 입장에서 봤을 때 급등 나왔던 종목을 사가지고 물려있던 사람들이 N자 반등 나오면 또 갈 줄 알고 안 팔니다. 그리고 여기 내려왔을 때 산 사람들은 지난번에 고점을 보니까 7,000원까지 갔으니까 얘가 급등 나올 때 6,000원까지 가도 안 팝니다. 왜? 7,000원까지 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들은 안 판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팔아요? 팔 수 있는 사람들은 세력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나가기 좋은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리들은 보통 그런 힘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자기들 나갈 때 이렇게 출구를 만들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 힘을 우리는 이용한다. 그게 N자 반등을 이용하는 사실은 이제 숨은 뜻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사도 괜찮은 자리이기도 하고 올라갈 때 슈팅을 나올 때 바로 팔아도 되는데 역시 2차 전지 관련주는 장기 투자한다라는 개념보다는 단기 시세를 이용한다라는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급등 나올 때 한 이것도 6,000원대까지 이렇게 튀어나온다 하면은 그냥 팔아내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하고 계속해서 오늘 상담할 때 N자 반등의 전략을 계속 알려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는데도 못 배운다 하시면은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점 잡아놓고 손절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N자 반등의 기본입니다. N자 반등 매매의 기본 전략은 저점 무너질 때 손절입니다. 그래서 4,800원이 무너질 때 이건 정석이에요. 그거 교과서예요. N자 반등 매매의 교과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의 의견이 아니라 주식 배우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네. N자 반등을 잡았다. 내가 우연이든 뭐 그냥 운이든 차트를 보고 잡았든 먼저 상관없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배워서 나가면 돼요. 여기서 어떻게 샀든 간에 N자 반등하고 있을 때 뭐 눌림목 형성됐을 때 어디 샀든 간에 저점 무너지면 손절, 올라오면 판다라고 개념 잡으면은 N자 반등 재밌고 정말 쉬운 매매입니다. 정말 우리 전 국민들이 다 했으면 좋겠다 싶은 정도의 쉬운 매매이기 때문에 저점에 손절, 튀어 올라오면 수익 내고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거 손절하면 손실 나잖아요 하면 다른 N자 반등 노려가지고 또 수익 내면 돼요. 이해가 되세요? 예, 예. 하나의 매매 기법만 가지고도 수익을 계속 낼 수 있다는 게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양한 연구를 하지 마시고 진짜 N자 반등 요거 하나만 연구를 많이 해보셔도 진짜 시청자분들 그렇게까지 매매해서 수익 내기가 어렵진 않거든요. N자 반등을 10번을 해가지고 만약에 4번을 실패했다고 칩시다. 4번 손절했다고 칩시다. 5% 손절요. 근데 N자 반등은 슈팅 나오면 10%, 20% 급등 나오거든요. 그래서 6번을 성공하고 5% 손절 4번 한다고 하더라도 수익이 커요. 그래서 이 종목에 목숨을 건다기보다는 N자 반등이라는 이 기법, 기술에 대해서 연구해보는 게 전 더 좋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드려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 무너지면 4,800원 무너지면 손절하라라는 의견 드릴 거고 튀어오를 때 6,000원대 정리하라는 의견 드릴 겁니다. 이건 2차 전지 쪽으로 한 번 더 튀어오를 수 있으니까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금 자기가 어떤 종목을 왜 샀는지 어떻게 샀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르시고 매매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방송할 때 이제 이런 게 N자 반등입니다. 이런 게 돌파입니다라고 설명해 드리잖아요. 그런 기법 다양하게 알 필요가 없어요. 딱 하나만 그냥 파고들어도 여러분들 앞으로 평생 돈 버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주제는 N자 반등 연구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 상담에 제가 수많은 힌트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기 하시면서 공부하시길 바라고요. 지금 두 번째 시간 2부는요. 황민영 멘토님께서 또 강의 상담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황민영 멘토님과 부드러운 상담 즐기시길 바라고 저는 분당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